무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의 신체 자질이 워낙 뛰어나니 만약 피나는 수련을 거친다면 어떤 무술이든 능숙하게 익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힘을 넘어선 정교함과 민첩함이 엿보였다. 마치 타고난 무인이 그러하듯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여편이라는 녀석이 너무 무모해. 저 왕홀은 왕가의 귀하디기한 적순 아니던가. 쯧쯧. 감히 왕홀을 때리다니. 여편은 지금 당장은 위풍당당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의 앞날을 걱정했다. 왕가의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이 짊어진 압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도 엽가의 자제이고 엽가 또한 청산진에서는 꽤 이름 있는 가문이라지만 어찌 남월성의 3대 가문 중 하나인 왕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여편은 형기를 수련할 수 없는 폐물로 남월성 전체의 웃음거리일 뿐이다. 그저 엽가 도련님이라는 허울뿐인 명성은 결코 그를 보호해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동정심과 함께 냉혹한 현실 인식이 교차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다. 여편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그의 명성 아니 차라리 악명이라 부르는 것이 맞으른 그곳에 있던 학원생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폭풍 전야의 불씨처럼 그의 이름은 청산진을 넘어 남월성으로 향하는 소문이 물결에 휩쓸려갔다. Astérisque, astérisque, astérisque. 자신의 숙소로 돌아온 여편은 침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신체 강도는 이미 요구 조건을 충족했으니 여편은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구여노세결 수련에 돌입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마음을 가라앉히자 여편의 정신은 마치 현실을 벗어난 듯한 몽환적인 경지에 빠져들었다. 그의 뇌해 속에는 구여노세결의 신법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신법에 기록된 대로 전신의 기운을 움직였고 이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짜릿하면서도 미묘한 마비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 공간의 천지연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폭풍처럼 그에게로 쇄도에 들어왔다. 이것이야말로 구여노세결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다. 보통 무인들이 현기를 수련할 때는 그저 경맥을 통해 주변의 천지연기를 천천히 흡수할 뿐이다. 그러나 구여노세결은 전신의 모공 하나하나까지 동원하여 주변의 천지연기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겼다. 그 속도는 일반적인 무인들이 경맥을 이용해 흡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배율로 빨랐다. 마치 개울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거대한 댐을 터뜨려 물길을 여는 것의 차이와도 같았다. 물론 그만큼 수련 요구 조건 또한 극도로 높았다. 이것이 바로 여편이 신체 강도를 무자일게 수준까지 끌어올려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의 몸은 이 폭발적인 현기의 흐름을 감당해낼 준비가 되어야 했다. 반분, 도체되지 않아 여편의 몸속 첫 번째로 뚫린 현맥 안에서 가느다란 현기 한 줄기가 피어났다. 현기 응축 속도가 정말 경악스럽군. 여편은 눈을 번쩍 떴다. 비록 일찍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여편은 여전히 깊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작 반분 만에 현기 한 줄기가 생성되다니. 이 구여노세결은 과연 전설 속 천계에서 전해 내려온 공법답게 범상치 않았다. 전생에 여편이 수련했던 공법 또한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현기 한 줄기를 응축하려면 적어도 반시즌, 1시즌은 2시간은 좋게 필요했다. 이 공법의 위력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었다. 현기는 끊임없이 응축되어 갔다. 1분 후 여편의 현맥 속 현기는 이미 짙은 안개처럼 농후한 기무 상태를 이루었다. 그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는 생생하게 느껴졌다. Astérisque, astérisque, astérisque.
그러나 점차 여편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현기가 끊임없이 응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계속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편은 정신을 집중하여 관찰했고 이내 충격을 금치 못했다. 현맥 속의 현기는 쉴 새 없이 응축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단전에 자리한 검은색 무혼이 그것을 느릿하게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처럼 무혼이 현기를 스스로 흡수한다고 여편의 마음은 크게 동요했다. 팔품 혼황으로서 그의 지식은 실로 방대했고 온갖 종류의 무혼 분류와 등급에 대해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대다수의 무혼은 무인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함께 성장하지만 어떤 무혼은 아예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설령 발전한다 해도 무인의 실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무혼을 폐무혼이라 불렀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무혼이 존재했는데 이는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을 지닌 무혼으로 성무혼이라 칭해졌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러나 천연대륙에는 폐무혼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거의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성무혼은 그가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무혼계의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 검은 점이 스스로 현기를 흡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여편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마 이것이 전설 속 성모혼이란 말인가?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모혼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여편의 무혼은 남월성의 그 한심한 영혼 연마 대가들이 떠들어댔던 폐모혼 따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폐모혼이라면 이런 현상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의 무혼은 분명 특별했다. 팔품 혼황으로서 여편은 지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이 검은 점이 과연 성장했을 때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그의 전생 경험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단 하나, 여편을 번거롭게 하고 살짝 짜증나게 하는 점은 바로 그가 힘들게 수련하여 만들어낸 현기의 절반 이상이 그 검은 무혼에게 흡수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과거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 무혼이 폐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흡수 속도가 빠르다면 그는 불현듯 과거의 어떤 의문점을 떠올리는 듯했다. 이 어린아이는 줄곧 무능한 폐물이라 불렸으니 수년간 수련했음에도 겨우 하나의 현맥만을 뚫었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힘들게 수련하여 축적한 모든 현기는 그의 무혼에게 모조리 흡수당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천재라도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결코 그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리라. 오직 그 자신만이 그 불가사의한 구연오세결을 수련했기에 이 엄청난 흡수력을 감당할 수 있었고 무혼이 현기를 탐식하는 와중에도 일부 현기를 몸속에 남겨둘 수 있었던 것이다. 몇 시간 후 침대에 가부좌를 틀고 수련하던 여편의 몸 안에서 아주 미세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곧이어 그의 몸 위로 아주 희미한 현력의 섬광이 번뜩였다. 아, 두 번째 현맥을 뚫었군. 좋아, 계속하자. 서둘러 세 번째 현맥까지 뚫어야 해. 고작 몇 시간 만에 여편은 두 번째 현맥을 뚫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그는 수련을 멈추지 않고 더욱 깊은 고행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밤은 고요히 흐르고 이튿날 이른 아침 동방에서 찬란한 햇살이 터져나왔다. 후! 여편은 길고 탁한 기운을 한숨처럼 길게 내쉬었다. 하룻밤의 고된 수련에도 불구하고 여편은 끝내 세 번째 현맥을 완전히 뚫지는 못했다. 그러나 삼맥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제 정말 한 끗 차이밖에 남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이 속도는 너무도 느리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구여노세결처럼 하늘을 거스르는 신비로운 공법은 현천대륙의 모든 공법 중
거의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을 꼬박 수련해서 겨우 한 개의 현맥을 돌파했을 뿐이니 말이다. 만약 그의 그 검은 무온이 너무 많은 현기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은 세 번째 현맥도 이미 뚫었을 터였다. 이 생각에 미치자 여편은 연신 고개를 저었다. 만약 다른 무사들이 여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무사라도 하나의 현맥을 돌파하려면 해를 넘겨가며 고된 수련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 여편이라는 자는 단 하루 만에 하나를 돌파하고 심지어 다음 현맥까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 속도는 세상에 보기 드문 속도로 왕국의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자들이 죽음으로 죄를 사죄해야 할 정도인데 여편은 감이 느리다고 불평하다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다. 두 눈을 번쩍 뜨자마자 여편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눈동자를 발견했다. 마치 두 개의 붉은 등롱처럼 시뻘겋게 충혈된 눈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했다. 여편은 무의식적으로 발길질을 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비명이 울려 퍼졌고 방을 같이 쓰는 뚱보진성이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여편, 너 발차기 진짜 악랄하다. 진성은 가슴을 문지르며 그의 얼굴에 붙은 살점들이 모두 찡그려졌다. 여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내보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라고 했냐. 사람이 사람을 놀라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냐. 진성의 두 눈은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실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잤음이 분명했다. 나도 내가 수련하는 걸 보고 있었을 뿐이야. 그냥 순간적인 호기심이었지. 넌 언제부터 그렇게 끈기가 생겼냐. 밤새도록 수련을 하다니. 예전에 여편은 늘 자존감이 낮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그가 수련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고 하룻밤 내내 수련하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여편의 모습에 진성은 마치 외계인을 만난 듯한 충격을 받아 밤새도록 여편의 수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도가 뭐라고. 옛날에 본소야, 는 폐관 수련할 때마다 석 달씩 했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 진성은 여편을 경멸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석 달을 폐관할 수 있다면 난 3년도 폐관할 수 있겠다. 여편은 빙긋 웃었다. 이 학원 전체에서 그와 마음이 맞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는 거의 없었다. 유일하게 그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룸메이트 진성뿐이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고 유유상종, 유유상총 이라는 말처럼 그들은 여러 면에서 통하는 구석이 있었다. 게다가 어릴 때 그가 천재라고 불리든 나중에 폐물이라고 불리든 진성은 한결같이 변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편은 비록 환생했지만 진성에 대한 그의 감정은 여전히 나쁘지 않았다.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잖아. 서둘러 가서 좀 쉬어라. 쉰다고. 진성은 눈을 크게 뜨고 여편을 바라보았다. 여편,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오늘이 나교관, 라교관, 왜 무기, 수업이야. 그 수업을 빠졌다가는 죽을 각오해야 할 걸. 하늘 끝 땅 끝까지 도망쳐도 기어이 널 찾아내서 살려두지도 죽이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나교관. 여편은 기억을 더듬었다. 나교관은 그들에게 수련을 지도하는 무사교관으로 예전에 군인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한때 제국의 이름난 전사였던 그 인접한 이웃 국가와의 치열한 전장에서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끝내 치명적인 중상을 입어 더 이상 제국군에 몸담을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전설적인 전투 이야기는 제국 전역에 회자되었지만 그는 조용히 제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 후 그는 성현학원의 교관이 되어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훈련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냉면 교관으로 불렸는데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라 교관은 그 어떤 교관보다도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학생들의 신분이나 타고난 재능, 즉 천부에 따라 결코 차별하지 않았다. 고귀한 귀족 자제든 변방에 이름 없는 평민 출신이든 혹은 타고난 재능이 눈부시게 빛나는 천재든 아니면 남들보다 더디게 나아가는 평범한 학생이든 그의 앞에서는 모두 동등했다. 그의 공정함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정의 그 자체였다. 이 냉혹하면서도 지극히 공정한 교육 방식은 많은 학생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히 훈련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격과 도덕성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다른 수업이었다면 여편은 그저 기분이 내키는 대로 불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수련 강좌만큼은 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불과 얼마 전 그는 마침내 두 번째 현맥을 뚫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그는 막 뚫어낸 현맥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무력을 더욱 확고히 다져야만 했다. 기묘하게도 오늘의 수련 강좌는 마치 그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처럼 그의 필요에 완벽하게 부합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여편은 내심 이 강좌가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배고파 죽겠네. 가자. 아침 식사 먹으러 가자. 진성. 이 여편의 팔을 잡아 끌며 식당으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허기가 가득 배어 있었다. 식당 안은 아침 일찍부터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흡사 작은 시장 같았다. 그 번잡함 속에서 몇몇 학생들이 여편을 발견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고 멀찍이 서서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진성도 그저 위아해할 뿐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그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들려오는 몇몇 단어들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야, 여편. 어제 훈련장에서 그 왕월이라는 놈에게 정말 제대로 된 기억에 남을 만한 교훈을 선사했다며. 대체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대단해진 거야? 내가 알던 여편이 맞나? 진성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편의 변화에 대해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다. 여편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조소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녀석이 너무나 쓸모없는 놈이었을 뿐이야. 그런 쓰레기 같은 녀석은 한 놈이 오면 한 놈을 처리하고 10놈이 오면 10놈 전부를 쓸어버리면 그만이지.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그의 말에는 왕월뿐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류의 모든 이들을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마치 길가의 먼지를 털어내듯 무심한 태도였다. 진성은 놀라움과 함께 여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여편이 자신이 알던 예전의 여편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망설임이나 소심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강렬한 기백과 넘치는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오만함마저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성은 이런 변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내 친구가 드디어 각성한 건가? 이 정도 기계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겠어.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하, 맞는 말이야. 왕월 같은 부류는 정말이지 쓰레기 같은 놈이지. 그런 녀석이 100명이 덤벼도 내 상대조차 되지 못할걸. 진가. 왜 삼공자이자 내 룸메이트인 내가 그 녀석을 때려 눕혔으니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진성은 슬쩍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말을 잊지 않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진지함이 드리워졌다. 그런데 옆편, 그 왕홀이라는 놈 자체는 별 볼 일 없지만 듣자 하니 그에게는 몇몇 사촌 형제들이 있대. 사촌 형, 사촌 누이들인데 모두 우리 학원의 고급반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군. 하지만 걱정 마. 이 몸, 진가의 삼공자로서 비록 왕가가 막강한 세력을 자랑한다지만 우리 진가 또한 만만히 볼 가문이 아니거든. 만약 그들이 감히 너에게 시비를 걸어 나를 화나게 만든다면 당장 우리 집의 사병들을 불러와 모조리 쓸어버릴 테니 그의 눈빛에는 친구를 향한 굳건한 의리와 함께 감출 수 없는 자신감이 번뜩였다. 그는 진심으로 여편을 걱정하고 있었다. 여편은 진성의 통통한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친구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기에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염려 마. 그 왕홀이라는 녀석은 이미 끝장났다고 보면 돼. 만약 감히 다시 찾아와 시비를 건다면 그때는 그를 더 추하게,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자신감과 오만함이 담겨 있어다. 마치 신룡이 미물인 개미를 언급하듯 높고도 차가운 위압감이 느껴졌다. 더 이상 과거의 비굴하고 소심한 여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심장을 울리는 파동과 같았다. 이 말을 들은 진성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여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 친구가 정말이지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구나.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번득였다. 여편의 변화는 그에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전사들처럼 활기찼다. 훈련장은 대략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그 안은 이미 수많은 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좋기 100명이 넘는 학원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몸을 풀고 있어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벽과 넓은 바닥은 그곳이 단순한 교실이 아닌 수많은 젊은 무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는 신성한 공간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성현학원의 학생들은 저급반, 중급반, 그리고 고급반,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저급반은 1개에서 4개의 현맥을 뚫은 무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이 현맥은 무인에게 있어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자 수련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이었다. 5개에서 6개의 현맥을 개통한 무자들은 중급반에서 수련을 이어갔다. 그리고 가장 상위 단계인 고급반은 졸업반으로도 불렸는데 이곳은 무려 7개의 현맥을 뚫어낸 이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이었다. 일단 현맥을 모두 개통하고 현해를 응축하여 일개무사의 경지에 오르면 비로소 성현학원을 졸업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이 현맥 개통의 수는 곧 무인의 잠재력과 실력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척도였다. 즉, 이 분류는 단순히 학년 구분이 아니라 무인의 경지와 성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외에도 성현학원의 최대 학업 기간은 5년이었다. 입학 후 5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현맥을 뚫었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학원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자들은 모두 남월성과 그 주변 소읍에서 선발된 천재 소년 소녀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애초에 입학조차 꿈꿀 수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설령 일개무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6개에서 7개의 현맥을 뚫어낸 고수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편처럼 학원에 4년이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급반에 머무르며 겨우 하나의 현맥만을 뚫어낸 경우는 문자 그대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희귀한 사례, 아니 어쩌면 학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낙제생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학원의 통계를 깨부수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무술 강좌는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저급반과 중급반 학생들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업이었다. 오전 8시, 드디어 무술 강좌가 시작되었다. 성현학원 저급반과 중급반을 합쳐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정비하고 완벽한 방진을 이루어섰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냉엄한 표정의 라 교관이 서 있었으니 교관이 발걸음을 옮겨 훈련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훈련장은 마치 누군가 마법을 건 듯 순간적으로 숨소리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의 모습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190cm를 훌쩍 넘는 거구의 중년 남성. 수없이 세탁하며 색이 바래고 낡아버린 남색 군복은 그의 오랜 군 생활을 말해주는 훈장 같았고, 날카롭게 각진 얼굴에는 왕국 군인만이 지닐 수 있는 피와 땀으로 단련된 독특한 강철 같은 기세가 역력했다. 그 기세는 보는 이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함을 지니고 있었다. 300명이 넘는 수련생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던 라 교관의 얼굴이 이내 더욱 굳어졌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이 한심하고 게으른 최하급 반 녀석들아. 이게 너희가 취할 자세냐. 거울이라도 보고 와라. 흐트러지고 나태한 모습이라니. 지난 학기에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냐. 무인에게 있어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다. 제대로 서는 것조차 못하면서 너희가 대체 어떤 자격으로 강대한 무술가가 되겠다는 말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말해보거라. 라전. 왜 이름으로 불리는 라 교관의 우렁찬 외침이 훈련장을 뒤흔들자 모든 수련생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단 한 명도 감히 대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감히 나서서 대답하는 자는 제 발로 죽음을 자청하는 바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등골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너희들의 형편없는 태도에 지극히 불만족스럽다. 그러니 무술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개구리 점프 200개를 실시한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오늘은 그를 산채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게 해줄 것이다. 라전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개구리 점프 200개. 수많은 수련생들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만약 다른 교관이었다면 게으르고 꾀많기로 유명한 수련생들 중 상당수는 대충 신용만 하거나 눈속임으로 넘어갔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바로 성현학원의 얼음장 같은 얼굴로 악명 높은 라전 교관이었다. 라전의 수련생이라면 하물며 고작 한 학기 수업을 들은 수련생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최고급 반의 수련생들조차도 라전의 가혹한 훈련 아래에서 성장해왔으니 그의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내 명령에 따라 시작. 라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련생들은 일사불란하게 훈련장 바닥에서 개구리 점프를 시작했다. 쿵, 쿵, 쿵. 수백 명의 몸이 동시에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라 전 교관의 훈련 방식은 확실히 나쁘지 않군. 개구리 점프는 하체 근력을 단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동작 중 하나지. 무인은 하체가 안정되어야 전투력이 강해지는 법. 200개의 개구리 점프는 저최하급 및 중급반 수련생들의 다리 힘을 단련시키기에 충분하면서도 부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수련생들이 일제히 개구리 점프를 하는 와중에도 마치 닭 무리 속의 학처럼 홀로 미동도 없이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눈부셔서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정지시킨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다.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빨리 점프해.
이러다간 라 교관님의 눈에 띄어 큰일 난다고. 곁에 있던 진성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여편에게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라 교관의 관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전은 이미 여편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기 저 녀석,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대열에서 나와라. 라전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갑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라전의 눈빛은 마치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무술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저거 여편 아니야. 저 바보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감히 라 교관님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자기가 누구라도 되는 줄 아나. 완전히 죽을 길을 자처하는군. 하하, 이거 정말 구경거리가 생겼네. 적지 않은 수련생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속으로 비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쑥덕거렸다. 여편이 겪게 될 가혹한 처벌을 상상하며 은근한 쾌감을 느끼는 자들도 있었다. 모두 입 다물고 정직하게 전투에 집중해라. 만약 감히 멈추거나 집중하지 않거나 대충 하는 자가 있다면 100개를 더 추가하겠다. 라전이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하자 그의 시선이 수련생 무리를 훑었다. 그 시선은 방금 전의 소곤거림마저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쑥덕거림은 완전히 잦아들었고 다시 쿵, 쿵, 쿵 하는 개구리 점프 소리만이 훈련장을 메웠다. 라전은 무리에서 걸어나온 여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편, 너는 방금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이냐? 내가 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하지 마라. 너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지 말해보아라. 만약 내 이유가 합당하다면 나는 따지지 않겠다. 하지만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라전의 마지막 콧방귀 소리에는 명백한 경고와 함께 심상치 않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라전은 차가운 콧방귀를 끼며 군인 특유의 피 끓는 듯한 강철 같은 기세를 여편에게 쏟아부었다. 마치 금빛 창과 철마가 전장을 누비고 하늘을 찌를 듯한 살기가 사방에 넘실대며 구름을 뚫는 군인의 굳건한 혼과 뜨거운 붉은 담력이 여편을 에워싸는 듯했다. 비록 그는 합당한 이유를 말하면 따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련생이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은 이미 규율 위반이었다. 라전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위협하여 길을 꺾으려 했다. 하지만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천군만마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베어내며 단련된 백전노장의 기세가 여편을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여편에게서는 단 한 치의 안색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의 기세가 아무런 효과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다른 이 같았으면 벌써 몸이 굳어떨거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터인데 여편은 그저 담담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전의 마음속에는 성광 같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에서는 순간적으로 예리한 빛이 번뜩였다. 그의 기세는 수십만 번의 전장 속 피비린내 나는 수라장을 겪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수없이 칼을 휘두르며 피로써 단련된 것이었다. 하물며 어린 수련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급의 다른 무술가조차 그의 앞에 선다면 냉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터였다. 그런데 여편의 이러한 태연한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고요한 섬처럼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저 여편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만이 보였다. 그의 입가에 걸린 그 미소는 알 수 없는 여유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듯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돌연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라 교관님, 개구리 뛰기는 무인의 다리 힘을 단련하는 훈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다리 힘은 이미 기준에 도달했으니 이 정도 개구리 뛰기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훈련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이 녀석이 내가 그들에게 개구리 뛰기를 시키는 진짜 목적을 벌써 알고 있단 말인가. 라 교관은 순간적으로 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시선은 여편의 두 다리를 향했다.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호, 기준에 도달했다고.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그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나도 한번 시험해 봐야겠군. 라 교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편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의 다리가 벼락같이 휩쓸어 들어왔다. 그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조준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으며 공격은 지독할 만큼 동날했다. 라 교관의 발차기 한 수는 마치 분노한 용이 솟구쳐 오르는 듯 사나운 광풍을 휘감으며 검은 그림자가 되어 여편의 하반신을 향해 섬광처럼 돌진했다. 그 파괴적인 기세만으로도 훈련장 전체의 공기가 술렁거리는 듯했다. 그러나 여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라 교관이 막기술을 펼치려는 찰나 그의 오른 허벅지는 놀랍도록 느린 속도로 마치 게으르게 들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살짝 들어 올려졌다. 그 속도는 라 교관의 일격에 비하면 확연히 느렸지만 너무나도 절묘하게 정확히 라 교관의 허벅지 안쪽을 강타했다. 쿵! 묵직하고도 강렬한 충돌음이 훈련장을 울렸지만 여편은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자리에 서 있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광경을 본 수많은 학원생들은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개구리 뛰기를 하던 그들의 몸짓은 멈춰버렸고 충혈된 두 눈은 튀어나올 듯 크게 부릅뜨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진짜 개구리들이 잔뜩 놀라 얼어붙은 듯한 기묘하면서도 익살스러운 광경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깊은 경악에 휩싸인 이는 바로 라 교관이었다. 그의 동공은 놀라움으로 순간 수축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가득 번졌다. 다른 이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찌 그가 모르겠는가. 분명 여편이 먼저 움직였고 심지어 자신의 다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때렸다는 것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방금 전 자신이 10분의 1도 안 되는 힘으로 내지른 발차기라도 일개 하급반 학원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터였다. 운이 좋았던 것뿐이다. 분명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 교관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설득했다. 한 번 더. 이때 라 교관은 처음 여편의 다리 힘을 시험하려 했던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그의 다리가 번개처럼 섬광을 그리며 움직였다. 이번에는 극도로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각도로 공격을 날리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막아내는지 보자. 하지만 여편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나도 절묘하게 라 교관이 공격해 들어오던 허벅지 안쪽을 정확히 때렸다. 그 움직임은 마치 발을 들어 올리며 발차기를 하려는 듯했지만 미처 다리를 완전히 펴기도 전에 멈춘 것처럼 보였다. 쿵! 이번에도 여편은 아무런 피해 없이 굳건히 서 있었다.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 교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여편의 두 번째 공격 또한 자신의 오른 허벅지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강타했다. 가장 적은 힘으로 자신의 강력한 발차기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막아냈다는 사실이 그의 무도관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말도 안 돼. 설마 이 녀석이 그렇게나 운이 좋다는 건가? 두 번이나 정확히 맞췄다고. 라 교관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속도와 힘을 모두 무사일 단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도 여편을 뒤로 밀어내기는커녕 쓰러뜨리지도 못했다니. 분명 눈앞에 서 있는 이는 일개 하급반 학원생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 순간 그는 감히 여편의 공격이 모두 계산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기술 타이밍과 속도를 파악하고 심지어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뛰어난 통찰력과 엄청난 실력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급반 학원생은 고사하고
학원의 무사히 단계 스승들조차도 이 정도 경지에는 미치지 못할 터였다. 말도 안 돼. 간파해봐라. 유풍퇴, 류풍퇴. 연이은 실패의 라 교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여편에 대한 경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낮은 신음처럼 짧은 외침과 함께 그의 오른 허벅지는 갑자기 여러 가닥의 검은 그림자로 변해 번개처럼 움직였다. 마치 회오리치는 광풍처럼 명확한 궤도 없이 여편의 오른 다리를 향해 맹렬하게 휩쓸고 들어왔다. 저것은 설마 다리 무기인가? 훈련장 안에 300명이 넘는 학원생들의 눈빛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중 한 명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외쳤다. 다리가 류풍처럼 흐르고 형상도 그림자도 없어라. 저것은 라 교관님의 비장의 무기, 유풍퇴야. 저 꼬마는 이제 틀림없이 죽었어. 그 학원생의 외침을 들은 라 교관의 얼굴은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붉어졌다. 일개 하급반 학원생의 다리 힘을 시험하려다 자신의 비장의 무기까지 써야 하다니. 만약 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는 아마 목을 매달고 싶을 지경일 터였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애써 차가운 콧방귀를 끼며 마치 가르치려는 듯한 척 말했다. 너희들 모두 잘 보았느냐? 나의 이 기술은 유풍퇴라고 부른다. 요점은 다리가 바람처럼 빠르다는 것이다. 비록 내가 현기를 사용하여 이 다리 기술을 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술을 펼치면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신비로워서 그 종적을 알아보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무기의 정묘한 점이다. 그가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편의 눈동자에서는 섬광 같은 예리한 빛이 번쩍였다. 동시에 그의 오른 다리 또한 번개처럼 빠르고 맹렬한 일격이었다. 쾅! 빈틈없이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류풍퇴, 내 흐름이 허공에서 갑자기 멈칫하더니 이내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강력한 기풍으로 변해버렸다. 라전. 교관은 끔찍한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리며 뒤로 한 걸음 휘청거렸다. 하지만 여편. 역시 이번만큼은 이전처럼 무사태평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뒤로 몇 걸음 밀려났고 차가운 숨을 길게 들이쉬는 동시에 오른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체 강도가 여전히 너무 형편없군. 여편은 내심 고개를 저었다. 그의 통찰력으로 볼 때 이게 후기 무사인 라전의 절기인 유풍퇴 따위가 어찌 그의 눈을 속일 수 있겠는가. 얼핏 훑어보기만 해도 7-8군데의 허점이 명확히 보였다. 그러나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 몸은 기껏해야 일개 무사의 강도에 불과했고 현기는 겨우 2가닥의 현맥만을 뚫었을 뿐이다. 이 정도까지 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극한의 극한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교관의 유풍퇴는 결국 여편의 손에 의해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헉! 순식간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수련생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편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두꺼비라도 통째로 삼킨 듯한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다. 라전의 내면은 훨씬 더 큰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한낱 초급 수련생이 감히 이게 후기 무사인 자신의 절대 절기인 유풍퇴를 깨뜨리다니. 그 순간 평소 철면교관으로 불리며 감정 한 점 비치지 않던 라전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귀신에게 홀린 게 아니고서야. 라 교관님, 제 다리 힘이 이제 기준에 도달했습니까? 여편은 미소 띈 듯 비웃는 듯한 묘한 표정으로 물었다. 라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호기심에 가득 찬 수련생 무리를 향해 벼락같이 소리쳤다. 누가 너희에게 멈추라고 했나? 개구리 점프 100개 더 실시.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멈출 생각을 하는 녀석이 있다면 내가 가차없이 대할 줄 알아라. 쿵, 쿵. 수련생들은 혼비백산하여 급히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개구리 점프를 시작했다. 그들은 점프를 하면서도 방금 전의 기묘한 장면을 계속해서 곱씹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분명 라 교관이 봐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군 출신인 라 교관은 학원에서 가장 강력한 스승 중 한 명이었고 평범한 이게 무사조차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는데 하물며 여편 같은 초급 수련생 나부랭이야 오죽할까. 라전 교관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편의 실제 힘은 결코 강하다고 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 모두 그의 다리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때렸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통찰력이라면 3개 무사라 할지라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게다가 여편의 다리 힘이 정말로 1개 무사 수준에 도달했다니 오늘 그는 정말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다.